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신문의 사설 같은 사설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곧 대통령을 뽑아야 할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곧 북한과 대화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당초 발표와는 달리 아직도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말은 세게 하면서 전쟁은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더 미쳤으니 알아서 하라는 칼럼입니다. 다카 카드가 있는데도 추방된 청년이 멕시코에서 미국을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의 조지아주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2차 투표를 생략할 정도에는 못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조약을 선거 공약과는 달리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눈부신 해외 사업 확장이 위태위태합니다. 백악관에서 아버지 돕는답시고 내놓고 돈벌이를 한다는 주장과 정황이 이어집니다. 경영세대가 바뀌면서 팍스뉴스가 가장 돈을 잘 벌어주는 방송인을 퇴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발생한 백인 살해 사건을 당국은 테러가 아닌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전에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 5명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2시간 그 토론을 볼 그 기대에 지금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커버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미국 그 앞부분에서 전해드릴 뉴스가 한국 대선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뉴욕타임즈 사설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 한국 어느 신문에 썼으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진실의 순간 이런 제목인데 지금 이제 3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대통령을 뽑아야지 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해외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설 보면은 탄핵되고 쫓겨나가 이제는 기소까지 된 그런 그 이후에 한국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됐고 동시에 북한 사태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뉘앙스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격변의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게 됐다는 그 좀 서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국이 스스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지 되는가 스스로 한국 사람들이 형편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지만 되는데 물러나게 된 대통령 박근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위대가 원했던 것은 그저 그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최순실에 대한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등 그 이상의 감정이었는데 정부와 재벌의 그 떳떳지 못한 관계 수십 년 동안 경제를 지배한 것을 끊기를 원한다. 끝내라는 요구가 한국의 많은 그 시위대의 마음이었다고 하면서 다음 대통령은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시작이 되고 김정인이 미사일을 발사하느냐 많으냐 여기 이 두 가지를 크게 지금 그 다뤄야지 된다면서 시위대가 원한 진정한 개혁 이런 것은 군사 공격 위협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아침이고 한국은 밤이었었죠. 대통령 후보 토론의 첫 번째 질문이 북한과의 관계인데요. 그런 그 두려움을 모르는 북한과의 대적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제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64세 인권법 변호사 출신, 안철수 후보 55세 의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랩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의사도 교수도 했었고요. 근데 교수는 카이스트가 2년 미만, 서울대학교가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 후보를 좋아하는 그 보수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문재인 그 후보보다 본인들의 생각과 가깝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전하면서 지금 이제 그 두 후보가 공통점이 많은데 개혁한다는 것, 미국과 동맹 강화하고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도 하겠다는 기본 바탕에서는 같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왜 그 보수가 그 안철수 그 후보를 지지를 하는가. 물론 지지율 많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그 후보 토론회 이후에 단설 유치원 이 발언 관계, 또 그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로 갈 때 그 와이프를 다시 1+1으로 끌고 갔다는 것,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조교하고 있는 딸이 또 1년에 지금 국민의당 말에 따르면 한 3만 달러 조금 넘게 벌고 있는데 그것으로 아버지가 대학원 한 학기까지만 등록금을 대주고 그 비싼 그 지역에서 다 돈도 내고 하면서 학비도 본인이 대면서 지금 1억 2천만 달러인지를 저축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물론 그런 일들이 부자 아버지 두면은 당연히 1억 2천만 달러 그 이상의 돈도 가질 수 있는데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니다 그렇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딸 통장에 1억 2천만 원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에 조금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부자가 됐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판사 재임용 못 받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서 형편이 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딸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자금이다 하면서 조금씩 뒀던 것, 이런 것들 이제 기프트인 거죠. 그런 것을 모아서 2억 원인가요? 되는데 그래도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부의 그 부모의 통장, 그러니까 자신의 통장에 넣어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나서 끝났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일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까지도 요즘 나오고 있으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뉴욕타임스 사설은 아니고 그저 오늘의 미국에서 다 또 유권자 여러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 설명 조금 드렸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하는 데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조금 더 맞을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사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가 간의 그 합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해서 조금 사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보수의 표를 의식한 것이고, 뉴욕타임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3주일 사이에 선거에서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분명한 것은 노스코리아가 미사일 테스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경제개혁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안보 두 가지 이슈에서 대통령을 뽑아야지 될 것이다 라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등을 방문하는데 아마 동행 기자가 CNN 방송의 데나 배시 국회 출입 기자 한 사람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데나 배시만 한국, 일본 동행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로 사흘째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 참 재미없다 싶은 것은 어쩌면 그렇게 부통령은 똑같은 말만, 표현도 안 바꿉니다. 지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다. 말 시작할 때 항상 대통령을 앞세우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통령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데나 배시가 일본 해군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부통령이 똑같은 말만 하니까 뭐 우리는 그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데나 배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가?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니까 같은 그 공화당 대통령을 언급한 것 같은데 부시 대통령이 했었던 것과 똑같지 않은가? 그 당시에도 물론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다고 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그 외교적으로 압박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I got to tell you, that sounds a whole lot like the six-party talks back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failed. How is your policy different? I think that the president has made it very clear that after more than 2 decades of failed dialogue, and even what was called strategic patience, that the pati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in this region has really run out, and that we are now going to begin to take such measures, diplomatically. 전략적 인내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동맹국도 이제는 그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하나 다행인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중국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키는 그 정도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데나 배쉬가 바로 물어보죠. 어제 그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이죠. 저도 방송 끝내고 한 청취자분께서 뉴욕타임즈에 이런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아예 링크까지 해서요. 그 전에 직전에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봤는데 항공모함이 빈 칼슨이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그 호주에서 훈련하려던 거 취소하고 한국으로 간다. 바로 뭐 그 당시에 뭐 이번 주말이면 도착한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4월 9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뭐 전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우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과연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을 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Whatever version it would be, will there be any negotiating, whether it's direct? I mean, you can answer that. Could you see a direct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U.S.? I think not at this time. 네, not this time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버전으로든 북한과 그 협상할 뜻이 있는가. 그런데 이 같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어제는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그 군사적인 공격도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말은 강하게 하지만 전쟁은 피하고 싶어하는 지금 트럼프 그 행정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은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쟁을 원치 않는 것이요. 글쎄요. 동맹국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어떤 땐 정말 그냥 감정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어요. 미국이 아니 동맹국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함대를 보내고 또 내고 군사 훈련을 하고 합니까?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가 양심적인 그런 그 나라의 격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라든가 안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앞에 미국이 이득이 되니까 한국을 보호하지. 그러면서 번번이 우리 이득 소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련 국가에서 국민들이 읽어야지 될 부분이고요. 아직도 미사일을 그 격추시킨다던가 북한이 새로운 것을 발사했을 때 그런 그 안에 대한 가능성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또 영국 언론 가디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서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북한이 뭔가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격추시킨다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서 그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것은 일본의 그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이게 참 하기가 애매하다 하는 이런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북한 미사일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요격해내지 못하면 실패하면
망신이잖아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심리전이 그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가디안이 하고 있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제 관련 뉴스들이 보도가 돼서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뉴욕타임즈 어피니언란에 뭐 요즘에 세계 모든 언론이 인용을 하고 있는 38노트라는 웹사이트 있죠. 이 웹사이트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 관계 그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조엘 위시가 그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조엘 위시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코스로 계속 가게 된다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평양은 미사일 단추를 누를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드에 있지 않다 하면서 뭐 대화를 해야지 되고 어쩌면 이미 미국이 뭐 유엔에 있는 그 북한 대표부 아니면 또 다른 채널 등을 통해서 대화를 그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하루 전날은 여러 그 외교관들을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하고 북한이 이제 새로운 비디오까지 그 발표를 했는데요. 무서워서 말씀을 좀 덜 무섭게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의 국기가 막 그 불에 타고 미국의 이 다다르고 이러는 그 지금 그 비디오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이 그 핵실험 시설 그 근처에서 뭐 세 번이나 그 발리보를 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뭔가를 이제 곧 실험할 25일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내용들도 있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그 데나 밀뱅크 칼럼니스트가 제목이요. 그 Dear 김정은 Watch out for Trump. 트럼프를 그 조심조심 지켜보세요. 트럼프가 당신보다 더 미쳤거든요. 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뭐 모든 내용은 제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그 놀래킴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미친 사람이라는 매드맨이라는 그 이론을 이미 지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분야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이 하고 있는 이론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김정은 당신 가족들이 많이 그 해왔지 않소 미친 척하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정말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사일 발사 위협까지 공격까지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그야말로 김정은 당신이 잡고 싶으면 미국식대로 하십시오. 트럼프를 고소하십시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무지 많이 비즈니스맨으로서 고소를 당해보기는 했지만 당신이 고소한다면 스페셜할 겁니다. 뭐 고소한다는 것은 그 이유야 뭐 미국이 지금 북한이 미국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문제덩어리다. 세계 안보에 안정에 이런 얘기 등등해서 고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 고소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많은 것을 이제 협상으로 돈 주고 풀고 했잖아요. 그 배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줄 거다. 그 빌 클린턴이 전에 그 폴라 존스에게 줬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줄 것이고 당신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하면 윌리엄 페리가 중간에서 일해 줄 것이다. 며칠 전에 그 소개해드렸었던요. 절대로 그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잘 그 조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그 마가리타의 스페셜한 그런 그 레시피 같은 것을 줄 테니까 이게 내가 제안하는 그 평화 아니다.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은 정말로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모를 수 있다. 이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그 한쪽에 한 켠에 저의 그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일단 그 링크할 것을 많이 옮겨놓고 어떤 때는 사진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놓고 하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던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링 위로 막 뛰어 올라서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찰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라고 완전히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뉴스 끝나고 나면은 오늘 또 그 뭐가 좀 부족했나 뭐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어쩐 일인지 그 사진이 딱 정확하게 반만 그 카피가 돼서요. 제가 김정은 모습만 봤고 한쪽에는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그 링에 밖에서부터 안쪽의 링에 발을 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투가 아니라 레슬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갑은 없었죠. 양쪽에서 김정은은 왼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에서 딱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그 옷을 벗지 않았으니까 그 옷에 매드맨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운데 있는 심판이 hold on 잠깐만 이대로는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단 말이야. 라는 그런 그 시사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쪽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정정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팩트 사실보다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그 흘러가고 있나 변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뉴스들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백악관 브리핑이 조금 일찍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전에 광고 들으실 때까지 많은 기자들이 왜 그 칼빈 스노우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뭐 잘못 말한 것이 아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때 그 going there라고 얘기를 했고 heading there라고 얘기를 했지 이미 뭐 갔다 뭐 정확한 시점 같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의도적으로 그 위험 같은 것을 그 긴장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위협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자들이 다시 물어보고 했었을 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그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답변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is saying that he himself, that China itself is frustrated,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중국도 이제 그 대통령이 많은 그 역할을 그 해주길 바라지만 중국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The position that we have on this, that's a positive thing. I think that time will tell, but I think seeing a unified effort to contain North Korea's threat is a positive step. To protect not only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but those in the region. Sorry, John Gizzy. Thank you, Sean. 네, 이번에는 그 말하네요.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의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그 중국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우리 그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부 그 힘을 합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압박을 넣을 때 효과가 그 나올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그 질문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mething you'd definitely be in favor of. A few days ago, the Financial Times reported that sources within the administration said this was very unlikely to happen, and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nearly 60 years ago, the president would not have an audience with the Pope. Yeah, Why? So right now at this time, obviously we headed to both Brussels and Sicily. If we have updates on the schedule and we're still plenty far away, I'm sure that we will let you know about any additional stops. But are you in touch with the Holy See about? 네, 지금 뭐 꼭 북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특혜 지난 뭐 60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질문이었고 답변도 별로 그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다른 뉴스부터 그 전해드리죠. 드리머 23살에 이 캘리포니아주의 저쪽 그 남쪽
쪽에 가면은 임페리얼 카운티의 칼렉시코라는 데서 2월 17일에 마누엘 모테스, 전 모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누엘 모테스라는 23살 청년 9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스탑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데카 카드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 미국에 왔는데 일정한 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않고 일할 수도 있는 데카 카드가 있었는데 친구의 자동차에 뒀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보여주겠다 했는데도 국경 수비대가 멕시코로 그 쫓아버렸습니다. 멕시코로 쫓아버렸는데 이틀 뒤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는 것을 시도를 했고 또 다시 이제 쫓김을 당했는데 이 청년이 지금 멕시코에서 이모집에 그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그 USA Today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카드가 있다, 그 카드가 있다 하는데도 무조건 그 구류센터로 가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수많은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이 무엇인지 23살 이 청년은 알지도 못하고 그 사인만 했고 카피한 것도 주지 않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끝난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이 청년이 이제 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샵리프팅은 있었고 면허 없이 운전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것이 그 다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추방할 정도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많은 그 변호사들이 도와서 클린턴 행정부를 부당하게 나를 그 쫓아냈다, 추방했다 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가 봅니다. 데카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2018년까지 유효한데 멕시코로 추방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지아주의 그 선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로 지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후보는 막상 결선에 나가기는 했어요. 민주당 후보보다 많이 뒤처져서.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조지아주 6지구에서 지금 그다지 그 지지를 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선거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간신히 이겼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정도로 보수냐면은 1978년부터 계속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을 했으니까 78년도면 뉴트 깅그리치 시대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나왔어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를 이번에는 30살에 굉장히 젊네요. 33살인 줄 알았는데 30살이네요. 전에 그 의회에 스텝을 했었던 그런 그 존 오소프라는 이 후보가 지금 48.3% 그리고 지금 그 공화당으로 그 겨루게 된 사람은 그 핸델인데 무슨 핸델이든가요? 캐런 핸델입니다. 그래서 전에 총무처 장관을 지냈는데 19.7%니까 표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6월 20일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이 내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어떤 그 선거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이 그 민주당 그 젊은 후보가 완전하게 승리할 기회까지는 놓쳤다라고 표현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이렇게 70년대부터 계속 집권해 오던 때를 이 정도의 차이로 지금 이길지 질지 모르게 됐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도 6월달 선거에도 굉장히 힘을 실어주겠죠. 기부금 모은 거 보면은 아는데 이 30살의 민주당 정치 경험은 없고 스텝 경험은 있는 이 후보가 830만 달러를 모았는데 주 총무처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130만 달러밖에 못 모았어요. 그것도 보수 그룹에서 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달을 했고 조지아주 6지구 하면은 항상 선거할 때마다 이제 중요하게 딱 그 들어오는 것이 조지아주 하면은 보수가 많은 주이고 6지구는 조지아주 가운데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주입니다. 미국에서 선거 투표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도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많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잡고 있었던 곳을 일단은 민주당이 예비선거에서는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이 일은 그 테러리즘은 아니고 혐오 범죄다 해서 지금 체포됐습니다. 39살의 라스트 네임이 무하마드인 용의자가
네 군데에서 16발 총을 발사해서 카톨릭 자선단체에서 2명 숨지고 3명이 모두 그 살해됐는데 체포될 때 이제 그 이슬람교 신자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만 먹어도 기도하니까 신은 위대하다. 나중에 이제 체포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문제는 있었던 그 보통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던 그 용의자이기는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도 흑인 분리주의를 오히려 흑인 그 분리해서 따로 살아야지 된다. 그만큼 이제 숨진 사람 3사람이 모두 백인이고요. 차별 같은 것을 느꼈다는 그 정황 같은 것을 이렇게 언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특혜, 좀 전에 특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방카 트럼프가 지금 이만저만 그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데 이 얘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그 심층 보도를 했거든요.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완전하게 이해할 사람이 얼만큼이나 될까 싶기도 한 뭐 판단은 여러분께서 듣고 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딸이 말하자면 대놓고 사업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팍스뉴스가 빌 올라일리가 가장 돈을 잘 벌어주고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시청자들은 그를 킵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암만 그가 그 여성 성희롱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도 왜 그 팍스뉴스의 오너들은 그 CEO들은 이 사람을 버리려고 할까요? 이것도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또 그 사업가는 시대 정신을 읽어야지 되잖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잡은 사람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그 조지아주의 선거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에서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금방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일단은 그 민주당이 48.3%대 공화당 19.7%로 1위로 이겨서 결선에 나가게 됐는데 스펜서 그 백악관 대변인은 830만 달러라는 돈을 들여붓고도 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진 것은 아니고 830만 달러를 들여부었다 했는데 사실은 선거에서 그 후보에게 돈이 모이는 것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구 총무처 장관까지 지낸 후보가 130만 달러밖에 못 모았는가? 이 점은 지적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모은 것은 130만 달러, 30살의 민주당 후보가 모은 것은 830만 달러였는데 이 핸델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130만 달러 모은 거 보수 그룹이 줬고 그리고 추가로 500만 달러도 또 공화당에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30만 달러를 이 사람도 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다 사람마다 말하는 거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행간을 읽으실 것 같은데 행간을 읽어주십시오. 비판도 해주십시오. 네,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세계적인 사업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뉴욕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싫어하고요. 플로리다주의 별장은 자주 가지만 그런데 딸은 뉴요커이면서도 세계주의자가 됐다. 지금 글로벌리스트가 그것도 리드하는 그런 세계주의자가 돼서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으로 딜을 하고 있는데 뭐 캐나다, 필리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옷도 뭐 수영복부터 뭐 귀걸이, 뭐 팔찌, 구두, 뭐 원피스 안 만드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봉급은 받지 않지만 백악관에 사무실까지 있고 아버지의 모든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이방카가 이렇게 사업을 키워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오빠 2명과는 달리 날마다 회사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이낸셜 그 컨트롤권은 아주 단단히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와인이라든가 이런 돈 많이 되는 것은 또 갖고 있고 해서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중국의 이제 그 상품권 등록 허락하는 거,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지 않는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날 그것을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그 이방카 딸이 뭐 중국말로 그 시진핑 부부 앞에서 노래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가방 그밖에 10개 나라에서 상표 등록 허락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허락해주지 않을까요? 뭐 어디죠? 쿠웨이트 또 어디가 있던가요? 브라질도 있고 파나마, 쿠웨이트 옆에 콰터, 이런 나라에서 다 그 상품권 등록 같은 것 하고 있거든요. 그 뭐 21개국에서 173개 여러 가지 등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 캐나다 총리, 일본 총리, 독일 총리, 뭐 중국 주석 다 만나는데 이렇게 이방카가 그 아버지 옆에 자리에 그 가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23개 상품권 등록이군요. 적어도 수영복부터 웨딩드레스까지. 마닐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닐라에서도 뭐 아주 유명한 그 필리핀의 개발업자의 아들과도 친하고 해서 여기서 지금 어떤 딜이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오히려 미국이 그 여러 가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스룸 같은 데가 이방카 물건 받지 않고 하는 해외와 미국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연방 그 규제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웬만한 가족 같으면 이렇게는 사업 안 하죠. 오히려 의심받을까봐 뭐 할 수 있는 것 있어도 피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난 아빠 둔 그 아들이 또 그 잘난 엄마 둔 딸이 그 엄마 때문에 빛에 좀 가려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가족들은 전혀 뭐든지 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일 모두가 세계 그 지도자들 만날 때 아버지가 만날 때 옆에 있다 하면 뭐 사진 찍고 뭐 트위터에 올리고 이방카가 하는 일 모두가 이방카 트럼프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오늘 여기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정말 그 위태롭게 보입니다. 뭔가가 이제 틀어지는 게 딱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잡고 늘어지겠죠. 언론에서. 언론은 그런 것을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시시콜콜이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팍스뉴스에 빌 올라일리 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좋아하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조갑재 씨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한 정규재 씨 그밖에 많은 그 보수 조선 TV의 그 전원책 씨도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빌 올라일리라는 미국의 보수 중에 보수가 너무나 팍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 주는데도 지금 그 2002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여성과 성희롱 등의 문제로 1,300만 달러 합의를 한 것 이외에도 팍스의 또 다른 직원, 흑인 직원에게 핫 초콜릿이야 하면서 남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눈물댔다잖아요. 본인이 이 여성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친구들에게 너무 힘들어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하면서 나를 핫 초콜릿이래 했다는 새로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루퍼트 머독, 아버지 루퍼트 머독의 경우는 눈 감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들 세대잖아요. 젊은 50이 안 된 그런 아들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임스 머독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암만 그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그 팍스의 이미지에 나쁘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팍스를 보겠는가 젊은 남녀가 하면서 지금 휴가 갔는데 휴가 갔다 오면 책상 치워질 확률도 높아진다고 처음에 뉴욕이라는 잡지가 보도를 했고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마음을 열고 검토를 하겠다.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무자들이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5개국이 가담을 해서 이제 많은 기후변화를 주는 요인들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그 양을
2025년도에 뭐 26%에서 28% 정도는 줄여보겠다는 것이고, 물론 그 오바마 시대보다 약하겠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트럼프 시대에는요. 그렇지만 완전히 그 포기하지는 않는다. 아니, 버리지는 않는다. 디스온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다시 신임을 받은 터키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는 거.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그 민주적이 아닌 쪽으로 가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축하 전화도 하고 다 그럽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그 주저한다던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길 기다린다던가 그런 과정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안에 바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미국이 인권도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안보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터키 그 군기지 빌려야지 시리아 공습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참 그 묘한 거예요. 딱. 네, 23번 그랜드슬램 이룬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아기 가졌네요.